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TJB 뉴스는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대전, 세종, 충남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집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는지,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로는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해선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고 차기 대선 주자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양강구도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35.6%, 못하고 있다가 53.6%로 부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많았는데 40대의 부정평가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부정평가가 50%를 넘긴 가운데 긍정평가는 대전, 충남은 30%대, 세종은 20%대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TJB 여론조사 당시 긍정평가가 40에서 50%대를 넘겼던 충청권의 긍정평가는 20에서 30%대로 떨어졌고 이 30에서 40%대였던 부정평가는 50%에서 60%를 넘겨 1년 반 사이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은 부정평가, 보수층은 긍정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중도층은 긍정 28.8%, 부정 59.7%로 집계됐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25.2%와 18.8%로 여야에서 각각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8.3%, 홍준표 대구시장 7.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4.7%로 뒤를 이었고 안철수 의원 3.6%, 원희룡 국토부 장관 3.5%, 김동연 경기지사 2.8%, 유승민 전 의원 2.5% 순이었습니다.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에 대해선 민주당 39.1%, 국민의힘 35.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인 가운데 정의당이 2.2%로 나타났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내가 꼭 당선돼서 기득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방안 도입을 당에 요구하면서 밝힌 말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감축,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 공천 기준 등 정치 개혁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지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어서 김성민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각 정당이 후보자 공천 심사 기준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물었습니다. 정책 능력 등 전문성이 34.2%로 가장 많은 가운데 도덕성과 정치 경험, 사회적 약자 배려와 참신성, 당선 가능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4.2%로 가장 많았고 현행 유지는 24%,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7%에 그쳤습니다. 적정 의석수에 대해서는 251명에서 300명이 28.9%로 가장 많았고 151명에서 200명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27.8%로 두 번째, 15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19.7%로 세 번째로 조사됐습니다.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에 대해선 찬성 59.9%, 반대 35.7%로 세대 교체를 위해 같은 지역구에서 과도한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성범죄 등 중범죄자의 총선 입후보 제한에 대해 물어봤더니 10명 중 7명 이상이 선거법 제정을 통한 입후보 금지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44.6%와 47.2%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TJB가 조원 CNI에 의뢰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대전과 세종, 충남 유권자 1,023명의 응답을 얻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탈당설이 나오는 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내일 카이스트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초청 강연자로 나섭니다.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인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을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내일 오후 카이스트를 찾을 예정이어서 지역 정치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치러지는 충남대 차기 총장 선거에 모교 출신의 후보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충남대와 대전 유성구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신청 결과 스마트시티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와 교육학과 김정겸 교수, 응용화학공학과 이영석 교수와 응용생물학과 이면섭 교수 등 4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들이 선거 벽보와 공보물 배포를 비롯해 합동 연설회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구성원 투표 참여 비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오늘 밤 구성원 투표 비율 확정을 위한 최종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말 상가 지하주차장에 대전시 공용자전거 타슈를 세워놓고 개인 자전거처럼 타는 분들이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꽁꽁 숨겨놓고 혼자만 타거나 일부러 고장을 내고 제멋대로 색칠까지 하는 등 타슈의 순환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리포트에서 양정진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곳은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타슈 정비센터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직원들은 이 정비가 완료된 타슈들을 각자 트럭에 싣고 담당 구역으로 출발합니다. 트럭에 함께 타고 타슈 재배치 현장에 따라가 봤습니다. 텅 빈 한밭수목원 대여소. 직원이 타슈 여러 대를 내려놓곤 대여소가 아닌 엉뚱한 위치에 있는 타슈를 여기저기 찾으러 다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방치된 타슈가 발견된 곳은 천병 근처입니다. 힘들죠. 아무래도 이게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망가지고 잠겨버리면 그건 아예 완전 들고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끌고라도 가는데. 이번엔 아파트 단지 내 세워진 수십 대의 일반 자전거들 사이에서 숨겨진 타슈를 찾아냈습니다. 원래는 대여소에 반납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아파트 앞 자전거 거치대나 골목 등에 숨겨놓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 신고가 들어와 출동하니 이번엔 아파트 단지 내 깊숙한 곳에 타슈 여러 대가 아수라장이 된 채 넘어져 있습니다. 공용 자전거인데 한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게 손상을 많이 입히면서까지 이용을 하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서. 배터리가 방전되면 찾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마치 개인용 자전거처럼 타는 건데 모두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처럼 부서지고 방전된 타슈들은 모두 정비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퀴살이 빠지고 손잡이가 부서지는 등 망가진 타슈 수백 대가 정비소에 끝없이 놓여 있습니다. 대전 시내 배치된 타슈 2,500여 대 가운데 고장난 상태로 들어오는 타슈는 매일 80에서 100여 대에 이릅니다. 정비원들이 종일 구슬땀을 흘리며 수리해 나서도 끊임없이 밀려드는 고장 건수를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입니다. 해도 지금 손이 빠르면 40분에서 30분, 40분 걸리거든요. 일단 입고량이 많은 거에 비해서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좀 많이 힘들다고 하고. 빨강, 파랑, 노랑 등으로 색깔이 변해버린 타슈도 있습니다. 개인 자전거를 튜닝하듯 주황빛 타슈에 각종 색깔을 맘대로 칠해놓은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달리지 못하는 타슈가 많아지다 보니 타슈를 빌려 타는 건 시민들에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여겨집니다. 친구들이랑 타러 가면은 별로 없거나 막 한 대나 아무것도 없거나 주변에 찾아봐도 거의 없더라고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타슈량이. 최근에는 대전시 공용자전거인 타슈가 심지어 세종과 천안, 공주 등에서도 발견됐다는 신고까지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기존의 타슈1 600대를 타슈2로 개조해 보급하고 연말까지 자전거를 4,500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기적인 행태가 반복된다면 타슈 부족 사태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TJB 현장 리포트 양정진입니다.
빌라 우편함에서 마약을 거래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1월 10일 저녁 6시쯤 대전 동구 자양동의 한 빌라에서 한 남성이 우편함을 뒤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려던 30대 중반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우편함 안쪽에서는 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0.92g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마약 투약 범죄로 수감됐다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또다시 마약을 거래하려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마약 판매자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대전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59%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대전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 2020년 603명, 2021년 712명에 이어 지난해엔 76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년 전인 2019년 479명과 비교하면 59.4% 늘어난 수치로 이 중 7명은 살인 혐의로 입건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연구로 핵연료가 해외 진출을 위한 최종 성능 검증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검증에 성공하면 핵연료 수입 20년 만에 우리가 만든 연구용 핵연료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평평한 핵연료판을 금속틀로 찍어 누르자 우라늄 원료를 감싼 알루미늄 외형이 완만히 굽이집니다.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판연 형태가 많이 쓰였다고 한다면 고성능 원자로에선 이렇게 곡면 형태가 많이 쓰입니다. 곡면이 중성자의 밀도를 높이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로 핵연료 곡면화에 성공하고 벨기에 고성능 연구로에서 2단계 성능 검증에 나섰습니다. 검증이 성공할 경우 해외 수출도 가능해질 전망인데 미국과 프랑스에도 없는 핵연료 분말 제조 기술로 만든 만큼 성능은 더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원심분무 분말 제조 기술은 저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단위 부피당 더 많은 우라늄을 넣을 수 있는 고밀도의 그러한 판형 핵연료를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성능 검증 완료 시 프랑스가 독점하고 있는 연간 3천억 규모의 연구로 핵연료 시장이 열리는 것은 물론 연구로 수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을 할 때 핵연료 기술도 같이 포함시켜서 수출을 하면 여러 가지 경쟁력이 훨씬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연구용 원자로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지난 2004년 연구로 핵연료를 처음 수입해 사용한 지 약 20년. 이제는 자체 개발을 넘어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골든글러브 3회 수상에 빛나는 FA 내야수 안치홍과 4+2년 총액 72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 포지션은 2루수인 33살 안치홍은 통산 1620경기 동안 타율 2할 9푼 7리, 8할의 장타율을 기록하며 준수한 타격과 파워를 지닌 타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롯데자이언츠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안치홍은 한화와 계약 직후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고 구단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골키퍼 이창근과 미드필더 마사, 수비수 조유민이 청소년 30여 명과 깜짝 팬미팅을 했습니다. 하나시티즌 선수단은 대전시 사회혁신센터 안녕라운지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깜짝 사인회를 진행했고 원도심에서 홍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전의 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해 대전시 사회혁신센터와 하나시티즌의 업무 협약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두 기관의 협약식은 다음 달 2일 마지막 홈 경기를 앞두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충남도는 국회 김종민, 성일종 의원과 함께 국방인공지능센터 유치를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등 참석자들은 앞으로 국방 AI는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방수도인 충남은 우수한 국방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방 AI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AI 센터는 사업 기획부터 데이터 플랫폼 구축, 체계 개발과 신속 적용 등을 맡는 국방 AI 관련 총괄 기관으로 내년 창설될 전망입니다.